안녕하세요. 좋은 책 읽어주는 굿치비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쇼펜하우 신드롬으로 철학 열풍, 독세 열풍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로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지금도 베스트셀러의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3일 기념해 마을에 있는 쇼펜하우어 확장판을 소개하겠습니다. 확장판에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불의의 명언 67선을 한국어와 독일어 원문으로 실려 있어 또 깊이 있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견식과 안목을 마련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했기에 고통을 직시한 현실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은 인생을 내다보는 지혜가 시대와 세대 상관없이 통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구독.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 개성과 지하 의견이 달라서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쓸어 모여들어 몸을 붙이는데 스스로 정신적인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사교성이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재혼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의 덕목은 고독이다. 발화자 10403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솔직함이 나중에 뒷담화와 비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정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간관계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봐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적을수록 좋다. 저담 유 즐거운 뒤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드물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 내면의 공허, 권태감 때문이다. 이럴 때 남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조로움을 피해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남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 등이 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다 보면 이 일에 빠지거나 술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다.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줄이면 자신만의 자유와 욕구가 회복된다. 온전히 혼자 있어 보라.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어른으로 더욱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만내 본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진다. 인간의 군집 본능은 자신의 고독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단지 심심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쇼펜하우 예시처럼 금관 악기로 협연을 하지 못하는 연주가와 비슷하다. 훌륭한 거장은 충분히 독자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줄 알아야 한다. 40대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연락처에 저장한 친구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더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참된 행복은 자기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시 의견에 맞춰 희생하거나 눈치 볼 일이 생겨나고 마음을 툭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점점 진실한 관계를 맺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지혜 등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孤独은 솔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얻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한다. 본능 자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성직자도 결혼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의 목을 메고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이를 보면 사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러브라인이 빠진 드라마는 섭섭하며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충격적인 소재들이 인기 있는 것을 사랑의 대단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고 미워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학개론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징한다. 쇼펜하우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든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인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중력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전의 욕망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장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쉽고 쇠퇴한다. 플라톤은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라고도 했다. 쇼펜하우는 성욕이 인간의 경미한 망상에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자연의 새로운 개체인 후손 또한 종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사랑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데 두 가지 큰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이다. 결국 성적 욕망의 충족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려는 행위다. 성적인 만족, 흔히 오르가즘이라고 불리는 쾌감은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죽어 없어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는 말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의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정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죽음이 없다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없을지도 모른다. 성행위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상대방을 골라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차이는 경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상처가 된다. 시련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의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영원히 짓지 않고 존재하려는 삶의 의지가 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사랑의 기쁨, 슬픔, 이별, 절망 등을 여러 형태로 접한다. 쇼펜하우는 그런 달콤한 사랑 뒤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유기체가 생식의 전략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은 거미, 말벌, 인간 등 모든 생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식이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장 강한 본능인 이유는 종족 보존을 통해서만 의지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이다. 쇼펜하우는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알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즉 남녀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한정되고 개체화된 것뿐이다. 중력은 영원히 존재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죄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생식행위이다.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는 거, 물고기가 수십억 개의 알에 낳는 거 모두 살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이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의 형이상하 에르스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유래했다. 에로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얼핏 에로틱과 관련된 것 같지만 오에다 플라토닉한 사랑의 어원인 에로스는 완전한 지혜를 갖춰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일컫는다. 쇼펜하우는 사랑은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단순히 쾌락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끊어지는 생명의 의지를 이으려는 노력으로 봤다. 남녀의 성관계가 사랑의 최초의 행위이자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교적인 전통과 남아 선호 사상이 없어지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제사 등 형식적인 의례가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종족 보전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쇼펜하우의 생각은 유교적인 전통과 비슷한 점이 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신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목적이 생명의 보전이라는 쇼펜하우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등이 있지만 나의 삶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과 우리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뀌다 보니 자유롭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한다. 사랑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여길 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행위라는 쇼펜하우의 주장은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형이 상황을 알면 쾌락과 환상에 이끌려 타인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젠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명이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에 부러워하는 사람 더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의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 옳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쇼펜하우는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는 어느 곳을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에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부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창택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역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행복은 젊은, 외모, 부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첫, 인생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2번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뿌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진다.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1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를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실패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체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다. 자식 때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겠죠. 과잉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2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쇼펜하우는 불행의 2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것이다. 쇼펜하우는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2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2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